하고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5년 만에 열리게 된 이번 대회에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 항저우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정범수 PD 특파원, 막 개막식이 끝났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느낀 열기는 어땠나요? 네, 저는 지금 항저우의 명소 서호숫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즐기려는 수많은 이파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개막식을 치른 항저우의 야경은 더욱 아름다운데요. 시내 곳곳의 관광 명소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려하면서도 예술적인 조명들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항저우시는 이번 대회 기간 중 2천만 명 이상이 이곳 항저우를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기록들이 쓰여질지 몹시 기대되고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새롭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종목들이 있죠? 네, 이번 대회에선 평소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볼 수 없었던 다소 생소한 종목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e스포츠와 브레이킹입니다. 지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 종목이었던 e스포츠는 이번엔 정식 종목으로 치러집니다. 브레이킹도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선보이게 되는데요. 세로 8m 크기의 바닥에서 무지 나오는 음악에 맞춰 60초 동안 몸짓의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한국은 챔피언을 다수 배출한 브레이킹 강국이기도 한데요. e스포츠, 브레이킹 두 종목 모두 우리 선수들의 기량이 뛰어나서 새로운 효자 종목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항저우는 중국 10대 명승지의 하나로 꼽힙니다. 이곳의 뱃놀이는 유명 관광 코스입니다. 아시안게임 마스코트 중 하나인 넨넨은 서호에 가득 핀 연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연간 약 1억 6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서호와 항저우를 찾았습니다. 你好，你好，你好。游客很多，目前还不太知道，目前玩的好像都没有什么关于亚运会的，其实还可以。 아직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아시안게임이 다가올수록 관광객들이 늘어나자 항저우 사람들은 옛 명성을 되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새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매진된 경기 관람권은 이번 대회에서 가장 비쌀 뿐만 아니라 추첨을 거쳐야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아시안게임 e스포츠는 모두 7개의 종목으로 펼쳐지며 우리나라는 이 중 4개의 종목에 출전합니다. 특히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출전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에선 한국과 중국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됩니다. 중국의 한 e스포츠 경기장에서도 한중간 경기에 관한 관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샤오로우 씨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경기를 보기 위해 상해에서 왔다고 합니다. 大部分都是在看中国队跟他们对抗的时候，亚运会首次把这个电竞项目纳入嘛，这个可能是历史性的一刻吧。 중국 프로리그의 결승전 13,000여 관람석은 매진되었습니다. e스포츠의 매력은 무엇인지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결승전을 맞은 양 팀의 거대한 함성이 스타디움을 뒤덮습니다. 선수들이 무대에 오르자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5명이 한 팀이 돼 상대 기지를 파괴해야 승리하는 단체전. 객석에선 함성과 탄식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近距离看到这个，大家就是坐在一起可以互动，然后都是粉丝坐在一起看这个比赛，所以特别兴奋。 팬들의 환호는 선수들의 심박수를 끌어올립니다. 마침내 승부가 가려졌습니다. 직접 보니 경기로서의 박진감은 물론 흥행 요소가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승한 선수들을 찾았습니다. 중국의 e스포츠 인구는 4억 8천여만 명. 그 중에서도 이들은 프로 선수의 길을 택했습니다. 高强度的，一天可能24个小时，你可能
20个小时，就是10多个小时都要再花在这个精力上面。是我的父母也是可能是不太理解我的，但是他们后面就是看到我在赛场上发光发热之后，他们也慢慢的开始理解我了。我觉得很开心吧，就是电竞可以就是这样正式的进入大家的视目中吧，就希望自己也能就是继续加油，努力为国争光吧。 아시안 게임 사상 첫 e스포츠 종목에서 종주국의 위치를 노리는 중국. 그런데 경기 종목들이 선정되자 일부에선 이번 대회가 자칫 중국 게임 산업의 홍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선정된 게임을 만든 회사 중 한 곳을 찾았습니다. 정식 종목 지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 국가들에서는 아직 생소하다는 이 게임은 어떤 내용일까? 삼국지 영웅 중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하여 전투하는 게임으로 다양한 중국 문화 요소가 게임에 녹아 있습니다. 电竞入亚是给了就是我们国产游戏的这种自研自发的一种极大的这种支持和激励，在更大的舞台上展现就是我们中国的这种文化。我相信会有越来越多的这种更新的这种高品质的就是原创的这种电竞类的产品，然后涌现。 바로 어제 한국 e스포츠 대표팀이 항저우에 도착했습니다. 뜻깊은 일이고 많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팀원들과 힘 합쳐서 이번엔 꼭 이길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게임 산업의 미래 e스포츠에서 지금부터 한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항저우에서 정범수 PD 특파원이었습니다. 아무쪼록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하면 실리콘밸리 또 IT 기업이 몰려있는 자유롭고 활기찬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수식어가 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노숙인들과 차량 터리 범죄로 치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도심 공동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현장, 임종윤 PD가 살펴봤습니다. IT 인재와 투자금이 몰리는 도시 미국 샌프란시스코. 최근 도심 노숙인 급증과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글로벌 통신원이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텐더로인 지역을 찾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인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걸어서는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인구 80만 명의 도시에 노숙인이 7,700여 명. 노숙용 텐트 사이로 마약을 사용한 듯한 모습도 눈에 들어옵니다. 저희 보면 사람들이 다 멈춰 있어요. 마약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움직임을 멈춰버린 사람들. 합성 마약인 펜타닐의 중독 증상과 유사해 보입니다. 주사기를 사용하는 약물 투약자는 2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마약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관대한 도시. 최근 이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지역사회에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도 한복판 마약상들. 카메라를 발견하곤 칼을 꺼내듭니다. 그리곤 촬영하던 주민을 향해 칼을 던집니다. 마약에 취해 거리에서 배변을 하고 행위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총격전을 벌입니다. 이곳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IT 기업에겐 꿈의 도시였습니다. 팬데믹 이전 관광객들은 도심의 상점가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폐업을 한 상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쇼핑 지구에서만 팬데믹 이후 30곳이 넘는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35년 역사의 노드스트롬 백화점도 지난 8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줄어든 유동인구가 회복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실제 유동인구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휴대전화 이용자 현황. 팬데믹 기간 원격 근무로 떠난 근로자들이 높은 집값과 불안한 치안의 도심으로 돌아오지 않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사무 공간 역시 세 곳 중 하나가 비어있는 상태. 2000년 닷컴 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높은 공실률입니다. 주민들은 악화되고 있는 지역 상황과 당국의 대응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The city doesn't do anything. The city are in denial, man, completely. 늘어가는 마약 중독자와 도심의 인도를 점거한 노숙인 문제.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일선에 나설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치안의 공백이 생긴 사이 문제는 재산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터리 범죄는 지난 21년 급증한 이래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도심 지역에 한정된 노숙인과 마약 문제에 비해 재산 범죄는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Oh my God! I'm back! 지난 9월 19일 통신원이 찾아간 자동차 정비업소에서도 도난 과정에서 유리가 파손된 차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Seeing how we live in like a very expensive city, a lot more people are going to try to take stuff, you know, from people who have. 도심 상점들은 물품 도난 급증에 속수무책입니다. 절도 현장이 방송에 그대로 포착되기도 합니다. Did that guy pay? Did that guy pay? He didn't pay. 이 소매점은 도난 사건이 늘자 최근 5개 매장을 추가로 철수했습니다. 일부 상점들은 일상용품 판매대에도 자물쇠와 쇠사슬을 걸어놓고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You call the police and police can... Don't come. Very slow. So a lot of shops is shut down. Rent too high. Robbery, homeless, ugly. That's it. Yeah. 혁신의 도시 샌프란시스코. IT 기업들이 인원과 사무 공간을 더욱 축소하면서 세수는 줄고 범죄는 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어떻게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텅 빈 도로가 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정말 충격인데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미국의 도시 중에 가장 좋아하는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인데요. 아, 그러세요? 네,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도 잘 아는 스캇 맥켄지의 샌프란시스코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는데요. 아, 네. 추억 돋는 분들 많으실 그래요, 것 맞아요. 같아요. 미국에서도 이 자유와 낭만, 다양성의 가치를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관도 아름다워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운타운이 저렇게 된 건 충격입니다. 이게 무슨 제가 일입니까? 유학 시절에 가장 안전한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지금 너무 위험해 보이거든요. 네, 좀 안타까운 게요. 사실 노숙인들이 이렇게 급증을 하니까 주민들과의 갈등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한 50대 남성이 지난 4월에 이 노숙인한테 쇠파이프로 맞으면서 바로 두개골하고 턱뼈가 골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건 전에 50대 이 남성이 먼저 노숙자한테 이 캡사이신 성분의 스프레이를 뿌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던 겁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무법천지가 되는 것 같고 도심이 슬럼으로 변하는 게 아닌가 너무나 걱정되네요. 그래서일까요? 정치권에서도 샌프란시스코가 뜨거운 감자라고 합니다. 지난 6월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는데 도시가 엉망이 된 것은 민주당 의원을 탓이다라고 또 비판을 했던데요. 예,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가 전통적인 민주당의 텃밭이거든요. 미국 내에서 진보 색채가 가장 강한 지역인데요. 디센티스 네. 같은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이 샌프란시스코가 속해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지나친 관용이 독이 됐다고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네. 일례로 지난 2014년에 주민투표를 거쳐서 통과된 발의안 47 같은 경우에 $950, 우리나라 돈은 약 130만 원 미만의 절도는 중범죄로 기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처벌하지 않겠다고요? 예, 이유는 왜냐하면 중범죄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더 이상 감옥 이걸 수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법 때문에 경찰들이 범인을 발견해도 잡으려 하지 않고 경범죄가 폭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난리가 났네요. 네, 저는 이 정치적 논리보다 이 경제적 원인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사실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정말 집값이 높기로 유명하거든요. 제가 2010년에 스탠포드 대학 이 객원 연구원으로 있을 때 이 주변에 있는 대학인데 문제는
이 바로 방 2개짜리 한 50년 된 공동주택 임대료가 월 임대료가 500만 원이 넘기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게 비쌌군요. 엄청나게 비싸서 이렇게 비싸도 찾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코로나19가 모든 걸 바꿔놨죠.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2022년부터는 바로 이 금리가 오르면서 벤처기업들이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년 동안에 샌프란시스코의 인구가 7.5%가 줄었다고 하는데 유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이 도시의 활력이 저하되고 치안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면서 뭐하러 샌프란시스코에 남겠어. 이점이 없네. 옮기자. 이렇게 하면서 또 이탈을 하면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고 그리고 도시가 이 급격하게 쇠락하는 그런 현상을 현재 겪고 있는 겁니다. 아니 금문교가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의 이런 위기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아실까요? 네, 그거 알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카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애니메이션.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갑자기 보여드리는 거냐면 이게 바로 수집가들 사이에서 전설로 불린다는 트레이딩 카드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모형을 준비했는데요. 2021년에 한 유튜버가 경매로 약 70억 원에 낙찰받아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랐다고 합니다. 일본의 트레이딩 카드 열풍, 이성범 PD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한 캐릭터 관련 행사.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포켓몬스터입니다. 이 행사에서 열린 카드 게임 결승전. 강한 카드를 내서 상대를 제압하는 트레이딩 카드 게임입니다. 이 종이 카드가 재테크 수단이 되면서 경매 사이트에서 9억 원이 넘게 거래되기도 하고 고액의 카드가 도난당하는 등 다양한 사회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자상가가 많아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일본인들도 많이 찾는 아키하바라. 트레이딩 카드의 하나인 포켓몬 카드 판매점이 많이 모여있는 도쿄의 아키하바라입니다. 1996년 놀이용으로 처음 등장한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세대가 경제력을 갖춘 성인이 되면서 포켓몬 카드 수집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큰 매장에 들어서자 주식 시세표와 같이 트레이딩 카드의 시세가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금리가 마이너스인 일본에서 주식과 더불어 최근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트레이딩 카드 시장입니다. 종이 카드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내당 뭐変わりますか? 変わるっていうことは上がるっていうことですか? レアリティが違うんで、あと種類も違うんで、あと強いというのは能力が 관동 지역 못지않게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 관서 지역입니다. 트레이딩 카드 전문점이 모여있는 오사카의 니온바시. 다양한 카드 게임을 위한 카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에 오면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풍경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음료수 자판기 옆에 있는 트레이딩 카드 자판기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트레이딩 카드를 간단히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근 희귀한 카드나 수요가 높은 카드의 경우 시간이 지나며 가격이 오르기에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대학생, 회사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년 전 5만 엔에 구입한 카드가 20배 이상 가격이 올랐다는 한 대학생. 日本円で130万くらいですね、今、相場が。30代、40代、いい年した大人なので、お金を持つようになったので、その昔遊んだポケモンカードを懐かしいっていう気持ちとか、今もう一度やってみようっていう人が多いので、レアリティが高いやつはコレクション対象、投資対象で、レアリティが低いやつはプレイ用に使うので。 카드 발매일. 희소성이 높은 카드를 구입하려는 젊은이들이 장사진을 이룹니다. 고액의 트레이딩 카드는 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도난 사건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 CCTV 설치 대수를 늘려 보안을 강화하는 매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ちょっと詳しくお答えはできかねますが、セキュリティ会社様を講じて、対策を講じております。 고액의 카드는 별도의 방에 보관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両方とも10万円以上はするものになっております。 1만 원. はい。 금융청이 있는 이 건물에 입주한 한 트레이딩 카드 회사는 전국에 26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격이 급상승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매장의 관계자. 유명 농구 선수의 사인이 들어간 종이 카드를 보여줍니다. こちらが、こちらの200万円。200万。
今数千万円とか果ては1億円を超えるような金額で販売されているようなカードも、はい、ありますし、コレクターたちがどんどん値段を上げていったというか、当然下がるという可能性もゼロではないとは思いますけれども。 트레이딩 카드 시장에 돈이 몰리며 일본 내에서만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その昔90年代の日本のバブルのように、今の人気といったもの、今のその投資目的で買われるような層たちの熱狂というものは、やはりちょっとやっぱり異常な部分。ですので、このままメーカーの対策ですとか市場の対策といったものがちゃんと進まずにですね、今現状のような状況が続くと、間違いなくこれはバブルとして、崩壊することには当然なってくる。 한때 아이들의 카드 놀이와 수집의 대상이었던 트레이딩 카드. 이제 어른들의 재테크 수단이 되면서 투자 과열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PD특파원 이성모입니다. 네, 종이카드 한 장에 억소리가 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0일 이란에서 히잡과 순결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옷을 입은 사람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사실상 여성을 억압하는 법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게다가 이 법안이 통과된 시점이 히잡 의문사 일주기 직후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큰데요. 윤재환 독립 PD가 이란의 현재를 담았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이슬람 정권이 율법에 따라 통치하는 이란에선 히잡 착용 의무가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테헤란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거리에선 히잡을 착용한 여성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지난해부턴 변화의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테헤란의 전통시장 타주시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히잡을 두르지 않은 많은 여성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방 외교관에 따르면 이란 여성의 약 20%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So many girls now changing the way that they're dressing, trying to resist, and they are trying to gain the respect.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히잡 의문사 사건. 지난해 9월 22살 쿠르드계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흘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미니의 의문사를 기점으로 여성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이른바 히잡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약 1년이 지난 지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히잡 불복종 운동은 거리 또는 일상에서 진행 중입니다. 서핑을 가르치는 여성 파르나 씨, 정부의 통제를 항상 의식하고 있습니다. I'm scared that I can't surf anymore. Sometimes I get stressed or. 격렬한 스포츠를 하는 중에도 히잡을 착용해야 하는 이란 여성들. 심지어 해외 출국 시에는 남성 보호자가 동의해야 하는 등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There are women in any kind of sport or work that they are fighting and they are trying to do their best. 히잡 시위 이후 젊은이들의 생각은 어떻게 변했을까? 현지 저널리스트의 소개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있네요. 시위 후 1년이 지났지만 이들은 여전히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One of my friends lost her uterus. The police shoot her from very close. 당국의 무력 진압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500명 이상이 사망했지만 계속되는 공포와 불안에 지쳐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It was so hard for people to just live day by day, and everything was getting higher and higher, the prices. And It's hard to live here, actually, and I'm not strong. Sure, I like to live Iran. 각박한 정치적 현실에 경제 사정도 녹록치 않습니다. 고물가의 청년 실업률도 최악인 상황.
히잡 의문사로 대표되는 이란 정부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서방 국가들이 제재 조치를 단행하면서 이란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문사 사건 이후 8개월째 히잡을 쓰지 않으며 정부의 억압에 저항하는 칼리나 씨. 일상 속 폭력을 증언했습니다. Guy, this I guess religious guy, riding a motorcycle, and he was following me, and he was really aggressive. It was pretty scary, I'm not gonna lie. Nothing's changed that much. Only women decided to act differently. 칼리나 씨는 오래전부터 가수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거리에서 자유와 평화를 마음껏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칼리나 씨의 작은 소망입니다. Not only hijab, the respect that we deserve. No more murder, no more killing. Just a peaceful one. Just live your life, human beings. Don't distract others. 히잡 의문사 1년. 여전히 차별과 폭력이 지배하는 일상에서 벗어나 여성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그녀들은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박종원 기자님 준비하셨죠? 네, 지난 주말 미국의 한 해병대 기지에서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요? 네, 바로 스텔스기 실종 사건입니다. 아니, 스텔스기면은 전투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스텔스기가 실종되면서 미국 SNS에서 관련 밈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 17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미스테리한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군이 자랑하는 최첨단 스텔스기, 그게 바로 주인공인데요. 합동 기지 주변을 비행하던 전투기 한 대가 호련히 사라진 겁니다. 저런 전투기가 사라졌다고요? jet crash. I'm the pilot, and I'm not sure where the airplane is. It would have crash landed somewhere. I ejected. 자, 실종 당일에 해당 기지는 공식 SNS에 글을 올려서 수배에 나섰는데요. 국민들은 쉽게 믿지 못하는 분위기잖아요. 이후 스텔스기 실종 관련 풍자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누굽니까? 아, 바이든 대통령. 자, 미국 정부를 향한 풍자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어디 간 거지? 그래서 Think the government can't find a $60 million jet? That thing is headed straight to the Ukraine. 전투기 도움을 요청하던 젤렌스키 때문이라거나 목장 뒷마당 등에서 스텔스기를 목격했다는 장난스러운 제보도 쏟아졌는데요. 실종 28시간 만에 추락한 채 발견된 전투기. 미국의 신뢰도도 잠시 실종된 해프닝이었습니다. 와, 큰 일이었네요. 그러니까 조종사가 탈출한 뒤 약 28시간 동안 스텔스기의 행방을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거네요. 저도 이 기사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아직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미군은 이게 스텔스기의 오작동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알 수 없는 오작동이 발생했고 조종사가 탈출할 수밖에 없었고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 조정 기능이 작동해서 전투기가 100km 정도 비행하다가 비행한 거죠. 발견된 거죠. 너무나 기능이 뛰어나서 그러니까요. 감쪽같이 사라진 것인가 싶기도 한데, 홍희범 편집장님, 이번에 이 실종된 이 전투기는 어떤 스텔스 전투기인가요? 예, F-35는 5세대 전투기 대표 기종이자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데요. 네. 최대 속도 마하 1.6으로 수백 킬로미터의 먼 거리에서도 적의 동태를 감지해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실종된 F-35B는 작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짧은 활주로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그런 전투기죠. 그렇군요. 아니, 저는 이제 스텔스기 하면 왜 영화 같은 데서
삼각형 모양의 전투기가 비행 중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딱 생각이 났거든요. 예, 그렇죠. 스텔스라는 거는 이제 몰래 움직이다, 은밀하다는 뜻을 가진 영어 스텔스인데 이름 그대로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만들어진 항공기입니다. 네. 이제 보통 레이더는 이제 전자파를 쏘면은 이제 충돌한 물체에 반사되는 전자파를 통해서 탐지해가지고 이동하는 물체의 방향과 거리, 속도 등을 탐지하는데요. 스텔스기는 이 기체에 도달한 전자파를 흡수하거나 산란시켜가지고 탐지를 교란하는 그런 원리죠. 말씀하신 그 어떤 특이한 기체 모양도 전파를 잘 산란하기 위해서 고안된 형태입니다. 예. F-35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한 S-400 방공 시스템을 뚫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알려진 기체인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작전에 본격 투입되기 시작해가지고 이 트럼프가 여러 차례 이 기능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네. How does it do it in fights, and how do they do in fights with the F-35? Said we do very well. You can't see it. You can't see it. You know, a fight like I watch on the movies. The fight they're fighting. How good is it? Say, well, it wins every time because the enemy cannot see it. 절대로 볼 수 없다. cannot see라고 강조를 했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이렇게 말 그대로 실종됐었는지. 합동기지에서 그런데 공식 SNS에 수백 공지를 내린 게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스텔스기 실종에 대해서 온갖 풍자와 조롱이 넘쳐나게 된 건데요. 한 의원 같은 경우 하원 의원이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느냐? 대체 왜 추적 장치가 없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네. 해당 기지 대변인은 실종 전투기가 스텔스기다 보니까 일반 항공기보다 훨씬 탐지가 어려워서 이렇게 됐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죠. 이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사실 전 대변인의 해명에 의문이 좀 있는데요. 네. 스텔스기가 탐지가 어려운 거는 뭐 실전이라든가 특수한 훈련을 할 때 얘기고요. 평소에는 이제 레이더에 관측될 수 있도록 하는 리네브르크 렌즈라고 하는 장치를 기체 위아래 네 곳에 장착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는 운행 중에, 그러니까 비행 중에 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탐지를 못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착돼 있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얘기신 거죠. 특히나 이 해당 기지의 활주로는 이 찰스턴 국제공항이 함께 사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항공기가 오가는 중에 그 레이더에 다 걸리면 안 되는 그런 특수훈련을 했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설명을 들을수록 미궁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모르겠는데요. 예.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봤을 때 저는 전투기가 조종사가 탈출한 후에 의외로 빨리 추락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금방 추락했다고요? 예. 실종된 스텔스기의 잔해가 발견된 곳이 조종사 탈출 지점에서 한 100km 정도 거리거든요. 네. 이게 뭐 전투기 속도로는 뭐 10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로 갈 수 있는 거리고요. 네. 레이더가 제대로 포착할 새도 없이 추락해버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뭐 당연히 상공에서 탐지가 안 됐을 거고 또 기체가 부서져 버렸으니까 그 이후엔 더더욱 추적이 안 됐을 테고요. 근데 이게 좀 아찔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게요. 추락된 무기의 잔해가 타구에 만약 넘어가면 이게 이제 첨단 군사 기술의 안보가 보안이 그냥 뚫리는 거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코소보 전쟁 당시에 미국의 스텔스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중국에서 추락한 잔해를 사들였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이 최초의 스텔스기인 J-20을 개발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요? 물론 중국 국방부는 이것을 부인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사건은 미국 내에서 벌어졌지만 이게 실종 중에 기체 부품이나 도료, 이 도료는 이제 레이더를 산란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타국에 넘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 강국으로서 체면도 부서지고 그리고 기술 보안에도 문제가 치명타를 입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저는 워낙 이제 천문학적 규모의 이제 비용의 전투기니까 비용 손실만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큰 안보 문제까지 일어날 수도 있는 큰 사건이었네요. 네, 계속해서 미국 소식 한 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은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난 지 2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세력인 알카에다가 테러를 일으켜 약 3,000명이 목숨을 잃었지요. 테러를 설계하고 주도한 이들은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됐는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9.11 재판이 열리는 관타나모 현지를 KBS 김양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9.11) 테러의 주요 용의자들을 가둬놓은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KBS 취재진은 세인트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쿠바 관타나모에 도착했습니다. 관타나모는 쿠바 영토지만 미국이 실질적으로 영구 임대해 군법을 적용받는 미군 전략 기지입니다.
The Joint Task Force, they are Army and Air Force and the Navy? And Marines and Coast Guard. 사방은 철조망과 울타리로 높이 둘러싸여 있고 군 관계자 동행 없이는 모든 이동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촬영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제 옆에 이 날카로운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울타리 뒤에는 테러 용의자들을 가둬놓은 수용소와 이들이 군사 재판을 받고 있는 법정이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테러를 벌인 혐의로 700명 가까이 수감돼 있었지만 지금은 30명이 갇혀 있습니다. 여기엔 9.11 테러 용의자 5명이 포함됩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만 9.11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정식 재판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은 이들에 대한 재판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재판 전 심리 절차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가 테러 용의자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며 문제가 됐습니다. There are so many witnesses on the question of the use of evidence obtained by torture. 지난 5월 비밀 해제된 CIA 문건, 테러에 자금을 댔던 용의자가 자필로 고문 실태를 기록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천장에 매달았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때리고 물고문을 하면서 고막을 찢을 듯한 음악을 틀었습니다. 변호인들은 9.11 정식 재판을 열되 정부는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Now, the question has always been, what did he know and when? And when I say there cannot be a fair trial for 9/11, those statements that were taken under the worst kinds of torture. 현지 시각 19일 코로나로 중단됐던 9.11 테러 공판이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9.11 테러 설계자인 칼리드 모하메드를 비롯해 용의자 5명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인 맥콜 대령은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시작부터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벌써 8명째 판사 교체입니다. 9.11 테러로 유일한 여동생을 잃은 테리 로펠러 씨. 해마다 여름이 지나는 것을 견디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Oh, another anniversary is coming up at the end of the summer. And, you know, there was just this refrain of, are you kidding? We're going to have a 22nd anniversary with no justice? Are just really losing hope and losing patience.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가혹한 고문 증거를 접할수록 정의란 무엇인가 복잡한 마음뿐입니다. People are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How outrageous it is that our governmen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seeking justice in a military commission that hasn't even been able to begin a trial after more than 11 years. 재판을 열지 말지 반복되는 지리한 공방을 끝내기 위해 검찰 측은 가명 없는 무기징역을 제안했고 변호인도 용의자들을 독방에서 빼주는 조건으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주 이를 거부했습니다. If they're trying to plead in such a way that they will not be given the death penalty, they are convicted of murdering over 3,000 innocent Americans, we're going to sponsor, as a country, things for them? That seems odd. 수용소의 폐지를 약속했던 오바마, 이를 뒤집은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현 대통령까지 미국의 대통령들은 관타나모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주의, 미국이 내세워온 이 가치들을 관타나모에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22년에 더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재판 없이 이곳에 갇혀 있어야 할지 캠프 저스티스가 의미하는 정의 구현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관타나모에서 김양순입니다. 네, 22년 전 그날의 악몽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시계를 보니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명절이 있죠. 저희는 특별 편성 관계로 2주 쉬고 10월 14일 밤 9시 4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